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3월 15일 화요일에 낮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 교사 임용 시험에서 304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교과 구분 정정이 오는 31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 교사 임용 시험에서 304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수학 과목에서 25명, 사범대학 16개 전공에서 238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입니다. 또한 상담 부분에서 23명, 교육대학원과 일반 교직에서 66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는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3년 연속 최대 합격으로 다른 거점대학에 비해 크게 앞선 수준입니다. 또한 학부 졸업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57명으로 교수들의 지도 역량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김혜수 학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이 모두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교과 구분 정정이 오는 31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과 구분 정정은 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 부복수 전공 선발 취소 등으로 인해 본인의 교과 구분과 성적표의 교과 구분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해당 학생은 주전공학과 또는 부복수 전공학과 사무실로 교과 구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 일정은 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학과 사무실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받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적용 연도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학과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우리 대학 개교 70주년 기념 캐치프라이즈가 무엇인지 SNS 댓글창을 통해 답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전남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총 26명으로 20명은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을, 6명은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이 증정됩니다. 또한 당첨자 전원에게는 전남대학교 고급 양장 노트가 추가 발송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5일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푸른등대 두나무 디지털 교원 교육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증가에 대응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용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의 4년제 또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구간 3분위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학기 성적 100분위 80점 이상이며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풀브라이트 미국 연구비 지원 포스트닥 장학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중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며 지원 시점 기준으로 4년 내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타 장학재단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지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월 생활비와 정착비, 연구비,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력서와 연구계획서 또한 성적과 재학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20일까지로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미교육위원 장학팀 02-3275-4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16일) 수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은 22도입니다. 2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어서 숨을 쉬다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를 영화로 만든 것이 다이버전트인데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성격별 5분파로 사람이 나누어지는 줄거리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돈트리스가 저와 가장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돈트리스, 정말 멋있네요. 여러분, 이 영화를 생각하니 MBTI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희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성격 유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은연중에 각자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거죠.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성격 유형 검사가 저희 일상에 너무나도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사연에 MBTI가 언급되어 있어서 잠깐 가볍게 이야기해보았어요. 지난주 사연 주제였던 풋풋한 사랑만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임수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사연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3학년이 된 대학생이에요. 최근에 제대한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입대한 친구라 실시간 강의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후배들을 보러 잠깐 학교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MBTI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자기 MBTI를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낯가림도 있고 활동적인 편이 아니라서 앞자리를 I로 추측했어요. 그러나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ESFP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와, 코로나가 삶에 익숙해지기 전에 대학생활을 한 친구인가 봐요. 지금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면 너머로 수업 듣는다는 게 적응이 쉽지는 않죠. 비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친구분이 외향형이어서 비대면 수업이 답답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사연자분이 친구분을 I라고 생각한 것처럼 꼭 MBTI 결과가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진짜 모습을 안 보여줬을 수도, 내가 다른 면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사연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들으면서 다음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태연의 What Do I Call You? 그 친구도 제 MBTI를 맞춰보겠다 했어요. 저는 ISFP인데요. 그 친구는 생뚱맞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헐, 남에게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MBTI가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라면 이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CUB 국원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친구는 이 정도면 혈액형이 더 신빙성 있을 거라고 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사연자분이 친구분과 앞자리만 다른 ISFP이셨네요. 제 생각이지만 앞자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 성격끼리 은근 잘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같은 MBTI끼리 잘 어울리는 경우는 드물게 봤거든요. 저는 ESTP인데요. ISTP인 친구랑 가장 잘 맞는 것도 그렇고요. 첫인상이 차가워 보이고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비슷한 점이었어요. 적당히 감성적이고 서로의 감정선이 잘 맞아서 편하고요. 사연자분은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도 모르게 성격 유형에 과몰입해버린 것 같아요.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아무리 공부해도 항상 새롭기 마련이잖아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는 테스트 같아요. 저희 MBTI에 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해볼까요? 그 전에 레드벨벳의 사이코 듣고 갈게요.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MBTI 유형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 제 유형이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이유에서겠죠? 제 성격을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단점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성적이어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느라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언제나 자신의 모든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저도 무척 감성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INFP 유형이 부러웠어요. 저랑은 상극인 유형이라고 나와있지만 그만큼 저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처음 이 유형을 대할 때 제가 많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MBTI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게 상대의 배려심이라고 해석하니 매력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저 영문자일 뿐인데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 말이죠.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에 다가가기 두려웠지만 이 간단한 심리 테스트가 그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무엇이든 적당히 비판의식을 갖고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유행이란 게 그렇듯이 이 테스트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MBTI를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치의 달라달라.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리가 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야.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테스트에서 질문으로 나오는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앞으로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감각형이 51%, 직관형이 49%가 나왔을 때도 그 사람은 감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MBTI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처럼 어디에 소속될 때 여러분의 성격이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저는 벌써 P를 갖고 있어서 게으르다며 불합격을 통지받는 상상을 했네요.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MBTI는 언제든 바뀌는 거고 언제부터 인식형이 게으름형이 된 거지 하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데 이미 상대의 머릿속에 나는 ESTP라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처음 본 사람의 MBTI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유행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테스트로 사람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려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I'm 23, 난 수수께끼 끝은 목에 안 맞춰봐요. 응? I'm 23, 틀리지 말기 because 난 몹시 예민해요. 맞춰봐. 한 번 숨을 쑥좀 아가씨 때가 났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아이유의 23입니다. 오늘은 MZ세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MBTI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는 신나서 이야기했지만 이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 검사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두 번째 라디오를 마무리하며 다음 사연이 벌써 기대되는데요.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함께하고 싶어질 때면 전대방송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스물시다의 구서영 PD, 이은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3월 15일 화요일의 낮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